자, 3장. 벌써 3장이야. 3장. 자, 우리가 이제 미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극한, 연속이 정의가 돼야 함수의 어떤 미분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이에요. 미분. 본격적으로 도함수. 이 도함수라는 말이 함수를 미분했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분을 얘기를 해보겠다. 자, 모든 학문은요, 여러분들 뭔가를 새로 배울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용어 정리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먼저 하는 거야.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이름들을.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름들을 몇 개, 이제 그리고 기호들 몇 개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X의 증분이라는 단어가 있어. 증분. 이 증분이라는 건요,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떤 일정 구간의 변화량. 증분, 변화량. 됩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X가 여기가 1이야. 그리고 Y도 1이야. 그래서 이 점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죠? 근데 X는 자 여기가 3이야. 그리고 Y는 여기가 2야. 라고 했을 때 이 점. 그러면 이 점과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기준으로 X는 얼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죠? 1에서 3으로 2칸 갔으니까. 그리고 Y는 1에서 2로 1칸 갔으니까 Y의 변화는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기준으로 X는 얼마나 변했니?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X의 증분이 몇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소리야. 점과 점 사이에 X의 변화한 값, 양. 근데 이 한글을, 수학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전개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쓰기 너무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수학적인 이제 수식, 기호로는 이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세모. 이걸 세모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델타. 괜찮아? 델타. 라고 읽어요. 델타. 델타. 그래서 델타라는 건 증분의 의미를 가져요. 증분. 이 기호 자체가 수학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X라고 써주시면 돼. 이게 뭐야? X의 변화량을 뜻하는 수학적인 기호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델타 X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 그럼 여기서 야 델타 X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아 1에서 3까지 두 칸 갔으니까 여기서는 델타 X가 2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다 함축적으로 들어간 거야. 델타 X는 2다. 뭐라고? X의 변화량은 2다. 이만큼 X가 증가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델타 Y로서 우리는 똑같이 적용시키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Y의 증분, Y의 변화량은 1이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렇게 됩니까? 그럼 용어 정리는 됐죠? 자,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는 용어들을 또 이제 계속 쓸 건데 자, 여러분들 미분이라는 게 미분학, 그죠? 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일단 결론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기울기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울기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기울기를 다루는. 뭐의? 함수의. 함수의 기울기를 알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기울기에 집착을 하느냐? 이게 기울기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수학적이든 공학적이든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어떤 함수가 있죠.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의 경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즉 비율로서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값인데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학적인 표현이
이거더라 이거야. 왜 그럴까? 자, 봐요. x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뭐 이만큼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x가. 그러니까 델타 x가 이만큼 증가했고, 자, 델타 y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만큼 증가를 했어요. 델타 y가.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경사를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 요 정도의 경사가 표현이 되죠. 그지? 근데 아직 이 경사도를 어떻게 나타낼까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보자고. 그지? 근데 내가 만약에 x의 증가량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y의 증가량을 키운 거야. 그럼 y의 증가량을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y의 증가량, 이 증가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y의 증가량을 키우면 y만 이렇게 높이 써버리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만큼의 y 증가량을 델타 y가 4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홍색보다. 분명히 시각적으로 가파르죠? 그럼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값보다는 얘가 분명히 커야 돼, 그지? 이런 어떤 우리가 수식적인 대소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x가 고정된 상태에서 y 값이 커지니까 기울기가 커지네 라고 해서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값을 어떤 비율로 나타낼까 라고 했을 때 분자가 커지면 커지는, 그죠? 델타 y가 분자에 있고 델타 x가 분모에 있다면 요 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델타 y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값은 같이 커지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을 이런 비율로서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쌤 그러면 델타 y를 고정시키고 델타 x를 뭐 키우거나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똑같아. 만약에 델타 y는 고정이 돼 있어. 근데 이 변화값, x의 변화값을 조절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랑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는 누가 더 기울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얘가 더 가파르죠. 얘는 완만하잖아, 그지?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간격이 1이고 요만큼의 간격이 2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요 간격은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되면 1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값을 비교해봐도 1이 2분의 1보다 더 크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이 기울기가 아까 크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y 값이 고정이 되더라도 델타 x 값이 커지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x증분분의 y증분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x증분분의 y증분으로 기울기를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사실 살면서 있죠. 가장 관심 있는 값이 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그걸 생각하고 살진 않겠지만 가장 관심 있는 값은요. 중간값이 아니야. 가장 작거나 가장 크거나 그 값에 사람들은 항상 목을 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투자해서 최대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값은 그러니까 즉 최대가 궁금한 거야. 혹은 어떤 값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적은 투자 값은 즉 최소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제 뭐 인생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떤 공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예를 들어 공장을 가동시켜. 그러면은 최소한의 재료를 넣으면서 최대한의 생산을 뽑아낸다. 이것도 최소가 궁금한 거지. 그럼 그런 최대 최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의 값을 알아야 돼. 왜? 자, 봐요. 기울기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를 해버리면 그때의 곡선은 증가를 하게 돼. 그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곡선은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이 선상에서는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자,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은 지금 떨어졌죠. 그지? 그 말은 기울기가 이제 뭐야? 감소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감소를 해. 그 사이에는 분명히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단 말이야.
이때 여기서 뭐를 가질 확률이 크냐면 최대값을 가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곡선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보통 기울기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기울기를 분석해야 되니까 기울기라는 학문이 뭐야? 발전을 했겠죠. 그게 바로 미분학이란 소리야. 내가 만약에 x제곱이라는 걸 그렸는데 안 그리고도 내가 요 놈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뭘 할 거야? 미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죠? 그래서 쌤은 뭐 이미 아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미분을 했어. 그 이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기울기가 언제 0이 되니 하면 이제 0이 되는 x값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서 또 x를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가 음수고 x를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울기를 분석함으로써 얘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고 큰 쪽에서는 양수다 해서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0에서 최소값을 갖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곡선을 추적할 수가 있게 돼요. 얘를 못 그리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미분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미분의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어떤 함수가 나와도 미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나와도 미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함수가 나와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하냐면요. 일단은 미분학의 정의를 배웁니다. 여기서. 그리고 어떤 함수가 나와도 미분할 수 있도록 뭐 음함수에 대한, 뭐 양함수에 대한, 그리고 합성함수, 뭐 곱에 대한 어떤 함수들의 모든 미분법을 다 배워. 그 다음 이제 뭘 하냐면 함수들을 미분할 수 있으니까 이 미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응용을 배워요. 그 응용의 가장 마지막이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응용의 마지막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곡선의 추적으로 미분하기 끝나요. 곡선의 추적. 그러니까 곡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가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미분학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미분학 스토리고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크게 평균 기울기와 순간 기울기라는 게 있어. 뭐라고? 평균 기울기, 순간 기울기.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자, 그랬을 때 평균 기울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쌤이 그냥 필기로 합시다. 쌤이 그냥 판서로 할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쌤이 판서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시킬 때 좋아해서 자, 이런 식으로 XY 평면이 있어. 자, 근데 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두 점. 두 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어떤 곡선 위에 있어. 어떤 곡선 위에. 두 점이 하나는 뭐 여기 있고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그죠? 요 점이 하나는 이제 A고 X는 A고 하나는 B예요. 괜찮죠? 자, 이때 두 점을 그냥 단번에 이렇게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기울기야. 평균적인 기울기. 됩니까? 평균적인 기울기. 그러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한다? X증분분의 Y증분으로 정의를 한다 그랬죠. 그대로 표현을 해볼 거야. 자,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야, 이해. 암기가 아니고. 자, 얘가 fx야. 이 곡선이. 그러면 우리는 이 곡선 위에서 값들을 설정을 해볼 건데, 자, 얘가 x값이니까 요 y값은 어떻게 되겠어? fa라고 우리는 설정할 수 있겠죠. 수식으로, 그지? a를 이 함수에 넣은 y값, 그지? 자, 또 b도 넣어보면요. 여기에 이제 fb가 있을 거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뭐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거야, 같이. 지금.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x증분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요 간격 맞아요? 요 간격? x의 변화량? 그지? 자, 그럼 이 간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배운 기호대로 쓰면 얘가 델타 x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 델타 x라는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 하면 이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b에서 a를 빼주면 되겠지. 맞아?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게 이제 기울기의 정의였는데, 일단 델타 x를 실제 이 그림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b-a로서 x 증분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똑같이, 자, 이 높이가 뭐가 됩니까? 이 높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해하시면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이 높이는 뭐가 돼요? 일단 우리가 배운 기호로 썼으면 델타 y가 되겠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델타 y 값도요, 우리가 실제로 이 표현된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빼면 돼? 이 높이에서 이 높이 빼면 되겠지. 즉, fb에서 fa를 빼주시면 돼. 됩니까? 다시 뭐라고? fb에서 fa를 빼주시면 돼. 이게 바로 평균 기울기예요. 평균 기울기야.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a, fa 이 좌표, 첫 번째 좌표와 b, fb 사이의 평균 기울기예요. 평균 기울기. 근데 이거를 그냥 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문자 그대로 b-a분의 fab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그냥 읽는 거잖아. 읽는 거. 그지? 읽어주시면 돼. 됩니까? 이게 평균 기울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 기울기만 열심히 정의를 하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좌표가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어. 너무 멀어. 그래서 평균 기울기를 구하면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지? 평균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이제 오르막길이 구해지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이 곡선은요,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죠? 사실은 감소도 하고 있단 말이야.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건 아니었어. 여기에 딱 뭔가를 샀어. 그지? 그러다가 계속 갖고 있으면 뭐 차근차근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상세히 안다면, 일단 여기 팔겠지. 고점이니까. 그래, 기다려. 여기서 샥, 그지? 이해 갑니까?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소리야. 뭐를 알면? 순간순간의 변화를 알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의 변화로 확장을 해볼 거야. 이제 평균 기울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서 순간적인, 이 점 하나의 순간적인 기울기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야. 자, 봐요. 내가 요 점인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보고 싶어. 그럼 뭘 줄이면 돼? 뭘 줄이면 돼? 이 간격을 좀 줄여볼까, 이렇게? 이 델타 x라는 이 증분을 조금씩 줄여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줄여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b를, 이 위치를 요 정도로 앞당겼어. 그럼 이제 여기에 y 값이 있겠지. 여기에. 그러면 이제 평균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더 줄여. b를 이렇게 앞당겨. 여기 있겠죠.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줄이다가 이 b를 거의 a까지 아예 똑같이는 아니고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델타 x라는 간격이 엄청 작아지겠죠. 거의 0과 가까워지겠지. b를 a로 극한 보내는 거니까. 극한의 개념은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그죠? 하지만 같아질 수는 없는. 그래서 이 b라는 놈을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간격이 줄어들고 거의 0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a라는 점에서, x는 a라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접하는 기울기가 딱 생기는 거야. 됩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우리가 평균 기울기라고 했다면, 자, 얘가 평균 기울기야. 여기서 뭐를? 리미트. 그죠? 델타 x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는 거야. x의 증분을 거의 0과 가까이 줄여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a로 막 가까이 갈 거 아니야. 그지? 됩니까? 그래서 얘를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표현해보자면 리미트. 자, 여기서 봐. 여기서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해. 자, 여기서 b가 어디로 간다고? 여기서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지만 b가 어디로 간다고? a로 가야죠. 그래야지 얘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거 아니야, 그지? 간격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b가 a로 가는 거야. 그래서 a에서 보고 싶은 거야, 지금 a에서.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다? 순간적인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순간적인 기울기. 그럼 이제 봐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일 뿐인데 같은 의미를 가져. 뭐냐면 이거 봐. 혜미 갑자기 x로 바꿀 거야, b를. x로 바꿀 거야, b를. 왜? 어차피 여러분들 b라는 건 어디서 출발하든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리지. 어차피 a로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b는 이제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x는 이 b는 임의의 미지수로 놔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더 많이 표현합니다. 알겠어? 뭐 여기서 a로 가든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한없이 a로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b를 x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걸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얘보다는. 이해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잘 봐. 자,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에요? 분홍색 깔까? 분홍색. 자, 봐요. 다시 델타 x로 표현할 거야. 다시 델타 x. 이 많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없이 생으로 암기하면요, 어차피 문제 풀 때 못 써먹어. 이해하셔야 돼. 계속 이해하셔야 돼. 자, 봐. 어떻게 쓸 거냐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꼬리 물고 여러분들 스토리 라인이 그려지는 거야. B가 A에서 델타 X를 더하면 나오는 건 맞아요? B라는 좌표는 사실 이 구간을 이제 우리 델타 X로 얘기했을 때, 그럼 B라는 좌표는 A와 델타 X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것과 같은 거지. 그쵸? 왜? B-A가 뭐였어? 델타 X였으니까. A 넘기면은 B는 A 플러스 델타 X로 표현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B는요, A 플러스 델타 X와 같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도 B 대신에 뭐를 대입해서 표현을 해도 돼? 이게 표현의 자유인 거야. 나는 그냥 P로 표현하고 싶은데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B는 A 플러스 델타 X니까, 그지? 돼서 여기까지? 뭐 어려운 말 하는 거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 값들을 여기에다가 똑같이 다시 대입해 볼게. B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A 플러스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B 마이너스 A 분해. 자, B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해갑니까? 다른 식이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 자, 그럼 여기서 A와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봤을 법한, 이게 미분학을 공부했으면 가장 많이 봤을 법한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야. 됩니까? 이게 바로 A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나타내는 미분 계수의 정의가 돼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표현되는 식이 이 모양이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B가 A 플러스 델타 X이기 때문에 B 마이너스 A를 했더니 델타 X가 나오는 거고, 증분이니까. 그리고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쓴 것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자꾸 작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 됩니까? 그냥 생으로 막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순간기울기인데 B 마이너스 A분의 F 막 이렇게 외우지 말고 스토리 라인을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읽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고, 하나하나. 이해가죠? 평균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B를 그럼 A로 보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써보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B는 A로 가니까 어디서 가든 상관없겠네? 그럼 B를 X로 바꿨어도 괜찮겠다. 써보시고 근데 또 B는
a에다가 델타 x를 더해서 표현할 수도 있으니 b 대신에 그 a 플러스 델타 x를 한번 대입해볼까? 대입해볼까? 해서 나온 표현이 요 식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미안해, 너무 많어. 마지막 하나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이론 전개를 할 때 어쨌든 여러 번 써야 되는 기호들은 더 간소화시키면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세모도 너무 이제 귀찮은 거야, 계속 쓰기가. 그래서 델타 x를 어떻게 또 많이 표현하냐면 h, 큰 의미는 없어요.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델타 x를 h로 많이 바꿔서 표현합니다. 미분하기에서.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 h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그냥 h인 것 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요. 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 거의 90%. 그죠? 델타 x가 표현이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아시겠죠? 괜찮아? 자, 이제 이제 정의는 끝났어. 그래서 순간 기울기는 평균 기울기에서 출발해서 점점 끝에 있는 값을 첫 좌표로 보냄으로써 접하는 순간 기울기를 구할 수 있구나. 정의는 끝났고,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읽는 걸 얘기할 건데, 자, 요렇게. 이 의미는 알죠, 얘가? 이제 뭐야? A에서의 순간 기울기야. A에서의 순간 기울기. A에서의 순간 기울기. A에서의 어떤 직선의 순간 기울기. 얘를 이제 어떻게 읽어내냐면, 이렇게 읽어요. 함수 f의 순간 기울기다. 프라임 A. A에서의 f라는 함수의 순간 기울기다. 근데 이렇게 한글로 말하면 별로 뭐도 없으니까 f 프라임 A 이렇게 읽어요. f 프라임 A라는 건 뭐야? x는 A에서 f 함수의 순간 기울기다. 이해 갑니까? 근데 얘를 또 그렇게 순간 기울기다 별로 뭐도 없잖아. 미분하기니까 이건 내 피셜이야 그냥. 뭐도 없다. 미분계수 라고 읽어야겠습니다. 알겠어? 어디서? x는 A에서 fx의 미분계수. 됩니까? 근데 또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얘를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dx fx 그리고 x에다가 a를 넣어라. 이렇게도 표현해. 이 의미가 또 뭐냐면 이거야. 자, 봐. 이 프라임의 의미가 여기서는 요 놈이에요. 요 놈. 이건 이제 다양한 그냥 표현이야. 왜 그러냐? 이렇게 왜 다양한 표현이 나왔냐면 각각 다른 수학자들이 정의를 해서 그래. 뉴턴이 막 정의할 때도 있고, 그죠? 뭐 오일러가, 그죠? 라이프니츠가,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거야. 서로 발명했는데 그 시기가 또 비슷하게 겹치고 그래서 막 싸움도 했어요. 예전에. 옛날에 뭐 역사를 보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내가 먼저 했다, 네가 먼저 했다 막. 그래서 기호가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같은 의미를 갖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그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해. D. 얘가 Y지. Y. 이렇게도 표현해.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도. 분수처럼. 그죠? 근데 얘는 사실 분수는 아니에요. 얘가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미분 연산자라고 불러. 더해라, 빼라, 곱해라, 뭐 이런 것처럼 미분해라.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라. 연산자처럼도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다 아셔야 돼. x에다가 이제 a. 됩니까? 읽을 때는 f 프라임 a. 그리고 요거 읽을 때 여러분들 이제 분수에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dx분의 dy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읽더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분수가 아니거든요. y를 미분해라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얘는 dy dx 이렇게 읽어. 그냥 위에서부터 읽어요.
읽을 때, 뭐 그거 뭐 크게 뭐 상관없지만 읽을 때 dy dx 이해가죠? dx분의 dy 해도 뭐 이해는 우리끼리 이해는 가지만 보통 읽을 때 dy dx 이렇게 읽어. 아시겠죠? 우리도 배우는 김에 정확히 배워야 되니까.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잖아. 자,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 표현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델타 y가 dy, 델타 x가 dx. 그래서 이 dx라는 의미는요, 실제로 어떤 의미로도 많이 쓰냐면 델타 x를, 얘는 하나의 증분이죠. 하나의 간격을 0으로 한없이 보내는, 그러니까 즉 x의 증분을 한없이 작게 보냈을 때 나타내는 기호를 dx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x의 증분의 최소한의 단위. 그래서 평균 기울기를 쓸 때는 델타 x로 쓰지만 한없이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가장 작은 단위의 증분을 쓸 때는 dx로 바꿔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 아시겠죠? 무슨 소린지? 자, 좋습니다.